안녕하세요. 자타 식견이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각계 대표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그럼 시원하게 문제 바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이곳은 조선의 어떤 관서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설명 들어갑니다. 이곳은 임금님의 국정 자문을 맡은 관서로서 궁중 경서를 관리하고 각종 문헌을 정리하며 임금님 학문을 위한 경연을 관장하였습니다. 또 사관원, 사헌부와 함께 언론 3사라고 불렸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예, 한 분 빼고는 모두 엉터리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정답은 홍문관입니다. 홍문관은 임금께서 훌륭히 국정을 펼치시도록 여러 일을 수행했는데요. 그럼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하였는지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홍문관의 또 다른 별칭은 옥강으로 학문이 뛰어난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치열하게 간쟁하는 사관원 사헌부와 달리 간쟁은 덜하지만 많은 경서를 암기하고 문헌을 정리하며 지난 왕조들의 전례를 분석하여 임금께서 처리해야 하는 산적한 상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또 임금님 학문이 끊임없이 발전하도록 경연을 관장하였는데요. 아침엔 조강, 점심엔 주강, 저녁엔 석강으로 때론 특별한 시간대에 열었던 야대로 사서삼경과 고려사 등을 가지고 경연을 펼쳤습니다. 이러한데 게으르거나 분별치 못할 시에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바로 달려가 바른 소리도 해야 했습니다. 홍문관의 품계를 보면 정일품 영사에서 정구품을 볼 수 있는데요. 정일품 영사는 의정부 정승이 겸직하였고요. 정의품 대제학은 문형이란 별칭으로 홍문관, 예문관을 관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문관을 이끈 건 정삼품 부제학입니다. 그럼 홍문관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였는지 조선왕조실록 속으로 떠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동안 실록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어려우셨다고요? 어려운 만큼 생생한 고증을 배워가는 역사의 현장이랍니다. 그럼 홍문관의 기능을 알아볼 수 있는 여러 축약된 기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볼 기사는 조선의 2대 임금 정종실록의 기사입니다. 지경연사 하윤이 말하기를 전하가 점점 부처에게 혹하는 패단이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인이 부처를 좋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미혹되는 것과는 같지 않다. 그러나 불씨가 화복으로 사람에게 보인 것은 잘못이다. 하윤이 대답하기를 불씨가 모두 미경과 미래를 가지고 인심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감히 평탄한 사응을 가지고 말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성인이 그 옳은 것 같으면서도 그런 것을 미워한 것입니다. 만일 화복을 가지고 말한다면 옛적에 석씨가 세상에 있을 때 도적이 그 일족을 심히 많이 죽이었는데 석씨가 어찌하여 미리 말해서 그 화를 면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화복의 말이 그런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살인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가? 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정기가 뭉친 것입니다. 사람이 정신을 수련하면 모두 사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큰 조개가 보주가 있고 뱀이 명월주가 있으니 뱀과 조개가 어찌 물건에 착한 것이어서 홀로 이것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정기가 뭉친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웃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종께서 불교에 관심이 많으신지 고승이 죽은 후에 사리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경연청 하윤에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헌데 하윤은 믿지 않았기에 조개와 뱀을 인용하여 명쾌한 답변을 드리니 정종께서 웃음을 지으셨답니다. 역시 학식 있는 자의 지혜로운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홍문관부제학 신종호 등이 사직장을 울려 아뢰기를 신등이 이달 초 4일에 복합하여 말씀을 올렸던 바 전교하시기를 너희들은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경하게 시신을 일찍이 우대하지 아니하심이 없었습니다. 비록 신등의 용년함으로써도 넓은 은혜를 그릇되게 입었는데 보답하시기를 도모할 길이 없으므로 아는 것은 말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만이 성상의 은덕에 만분의 하나라도 보답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만 너희들은 물러가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신등은 모두 무상함으로써 시위소찬하면서 어진이를 방해하니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일찍이 천한 뜻을 가지고 여러 번 신청을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더구나 명이 이에 이르는 것이겠습니까? 청컨대 신등의 직을 바꾸어서 어진 사람을 쓰는 길을 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그대들을 대우함이 박하다고 이를 수는 없다. 어저께 대신에 열에 불러들여 임성을 쓰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또 와서 말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를 이미 너희 말을 들었으니 물러가라고 한 것인데 가라는 말을 그대들이 이상하게 듣고서 허물을 구하는 것이다. 내가 어찌 의도적으로 한 말이겠는가. 만약 의도한 것이 있어서 가게 하려고 했다고 하면 답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마음대로 행하라. 예, 성종과 홍문관의 엇갈린 소통으로 옥신각신하는 장면인데요. 홍문관은 자문 역할을 하려고 달려갔는데 임금께서 너희는 물러가라고 했다고 부제학 등은 자신들이 부족해
인정을 못 받으니 자신들을 내치고 다른 사람으로 채용하라고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임금 입장에서는 고작 그깟 일로 시비 거냐고 내치고 싶겠지만 너희 말은 이미 들었으니 물러가라 한 건데 앞에 말은 싹둑 잘라먹고 허물을 구하느냐고 변명하듯 대답해 주십니다. 성종시기 언론 기능이 왕성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도 성종실록입니다. 부제학 유진이 아뢰기를 흑배는 진실로 작은 죄의가 아닌데 임사홍은 도리어 말하기를 두려워하여 몸을 닫고 마음을 반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절의 풍년 흉년은 미리 알 수 없는 것인데 임사홍은 도리어 말하기를 시절이 장차 풍년이 될 것인데 술을 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일찍이 임사홍을 보고 소인이라고 의심하였는데 이제 그 말을 보니 더욱 그 간사함을 징험하겠습니다. 하였고 수찬 이창씨는 말하기를 신등은 춘추관 벼슬을 겸하였기 때문에 지난번 안윤손 이 한사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임사홍의 말이 모두 옛 소인이 임금에게 아첨하여 기쁘게 하는 말이었으므로 신등은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옛 신하는 조그만 재변이 있으면 그 임금에게 경계하기를 구하여 몸을 조심하고 행실을 닦아서 천견에 답하게 하였기 때문에 제의가 사라지고 나라가 편안하였습니다. 예전에 이수와 낙수가 마르자 하나라가 망하였고 양산이 무너지다 한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나라가 위태롭고 어지러움에 미쳐 재변이 자주 이르면 그 임금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몸을 닫고 마음을 살펴서 천재를 사라지게 하려고 하여도 늦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흑비와 화재에 대해 임사홍은 이르기를 뚜렷이 나타난 제의가 아닌데 두려워하여 몸을 닫고 마음을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임사홍의 뜻은 반드시 백악산이 무너지고 한강이 마른 뒤에야 비로소 전하에게 청하기를 재변이 이르렀으니 다이 몸을 조심하고 행실을 닦도록 소서. 라고 할 것입니다. 임금이 손순효 등에게 말하기를 홍문관 예문관에서 임사홍이 소인임을 알면서 일찍이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에 이르러서야 말하니 이는 임금의 덕을 보양하는 실상이 없으므로 공문하게 하라. 예, 임금이 아끼던 임사홍을 삼사에서 내치려 하자 성종께선 이번만은 참기 힘드신지 너희는 이미 임사홍이가 소인배인 걸 알면서도 예전 인사 때는 가만히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서 소인배라고 문제 삼으니 그간의 임금에 대한 보양의 도리가 없다고 홍문관을 국문하라고 하십니다. 홍문관 입장에선 억지스런 주장이라고 대들고 싶으나 그동안 임금님 결정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던 바 대체적으로 수용해 주신 임금이 강하게 나오니 당황스러운데요. 화근이 된 임사홍은 연산 시기 8도의 여자를 뽑아 바치는 채용사직을 맡은 인물로 성종 때부터 정승까지 비판하는 거침없는 성품인데 반면 임금께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고 삼사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임사홍은 당시 승정원의 최고 수장 도승지로서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처럼 임금 곁을 가까이서 지키는 위치이다 보니 임사홍 말에 힘이 실어질까 탄핵시키려 하였는데요. 그러나 성종께선 시도 잘 짓고 서예도 잘하는 명석한 임사홍을 아꼈기에 보호하였지만 삼사 언론의 힘이 워낙 막강해 유배 보내집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홍문관은 글을 지어주는 곳이라 설명하였는데요. 그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홍문관에 입직한 관원에게 담장을 의지한 붉은 살구꽃으로 글자를 하여 실원 율시를 지어올리게 하라. 전교하기를 입은 환난의 문이요 혀는 내 몸을 베는 칼이로다. 라는 시는 대개 말을 삼가라는 뜻을 취한 것이다. 대소 인원이 이미 새겨찼으면 지금 또 너는 앞에서는 순종하고 물러가서는 뒷말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대제학으로 하여금 시를 짓게 하여 차는 해의 다른 일면에 아울러 써서 새겨라. 대제학 김감이 대소 인원 패면시를 지어서 바치기를 면대하여 조춤은 부차하게 순한 것이 되고 돌아서서 그러다 함은 곧 반복이니라. 시종 마음을 변치 말아야 섬기는 도리가 곧 올바른 이라라고 했는데 동서반의 조사에게 명하여 차고 있는 신엄패의 일면에 아울러 새겨서 차게 하였다. 예, 연산군은 폭군이면서도 시를 100여 편을 남길 정도로 예술을 사랑했죠. 첫 기사를 보면 담장을 의지한 붉은 살구꽃이라 글재를 내려 칠원 율시를 올리라고 홍문관에 명하십니다. 폭군에게 올릴 시가 진실로 아름답게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당나라 말부터 다섯의 왕조를 섬긴 유명한 재상풍도라는 분의 설시인데요. 입은 환난의 문이요 혀는 내 몸을 베는 칼이로다. 라는 글재로 시를 지어 올리라고 명하십니다. 아울러 입조심 안에서 신하들 목에 두른 신원패에도 글귀를 새겨 넣으라고 하십니다. 나라의 중대사의 글을 결정짓는 대제학에게 입단속시키는 시를 주문하는데요. 그동안에 스스로의 과오를 아시는지 임금의 불안한 심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대제학이 입단속에 관해 시를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앞에서는 구차하게 순한 척 굴고 뒤로는 그러다 뒷말을 반복하니 시종 변치 않는 도리를 갖추라고 말입니다. 글쎄요. 입은 한한의 문이요 혀는 내 몸을 베는 칼이로다.
만큼 강력한 경고는 아닌데요. 아마도 대제학은 폭군의 주문에 통탄함을 삼키며 최대한 임금 옥체에 거스르지 않도록 지었나 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정원과 홍문관에 술과 귤을 내리고서 상원황감이라는 제목으로 칠원율시를 지어 바치라고 명하였다. 팔경에 대한 칠원율시 제목을 내리며 일렀다. 전일의 대제학 이행이 시종하는 문신들은 불시에 글을 짓도록 해야 한다. 고했기 때문에 지금 짓도록 하는 것이니 홍문관, 예문관, 승정원, 시강원은 내일까지 지어와야 한다. 연사는 귀찮았던 홍문관을 없애기까지 했고 결국 중종 때 홍문관이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다음 선조실록 기사입니다. 홍문관이 아뢰기를 석강에는 고려사 전료를 진강해야 하는데 본관에서 수습한 책 중에는 한 권밖에 없으며 그것도 편차가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별도로 구할 방도가 없습니다. 해조의 사고에는 4에서 5권이 있으니 부득이 가져다가 진강에 대비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주역은 관에 역시 2에서 3권이 있지만 전질이 아닌 파본입니다. 비록 급히 손질하여 정리한다 해도 조강에는 12권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있는 것은 겨우 10분의 2에서 3이니 모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외방의 난리를 겪지 않은 곳에 향교나 서원 또는 민가에 반드시 소장하고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니 각도에 하유하여 모아서 올려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동국사를 사고에다 소장해둔 것은 숨은 뜻이 있어서일 것이다. 고려사 전료와 다른 동국사를 양호에 하사하여 널리 구해서 올려보내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도 얻지 못하면 그때 가서 사고에 소장된 것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될 것이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서적은 동국사와 여지 승남 동문선, 숙동문선 등인데 옥당에 있는가? 이 밖에도 모든 동국의 문적에 관계된 것은 아울러 양호에 감사에게 하사하여 널리 구해서 즉시 올려보내도록 하고 올린 자에게는 논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의논하여 아뢰라. 예, 홍문관은 문헌과 경서를 관리하는 곳인데요.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많은 경서가 불태워졌죠. 기사 시기는 일본과 강화회담이 오가던 중이고요. 난리 속에서도 경연을 놓지 않으셨는지 전국의 향교와 민가를 조사해서라도 부족한 서적을 복원하라는 기사입니다. 이는 조선의 훌륭한 장수들과 의병들의 피땀이 있었기에 나랏일을 논하며 경연 시간을 꾸려나가지 않았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영조실록입니다. 왕세손이 당을 마치자 임금이 묻기를 나라는 백성에게 의지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니 왕세손이 대답하기를 임금이 되어 백성이 없으면 나라를 튼튼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은혜는 골수에 스며들고 사랑은 폐부에 맺혀진다 라고 하였는데 누가 그렇게 만든다는 뜻인가? 하니 왕세손이 대답하기를 임금이 능히 백성을 사랑하게 되면 백성이 모두 이렇게 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이 높은 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 된다는 말인가? 하니 왕세손이 말하기를 생각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자연히 이와 같아질 것입니다. 임금이 춘방에 명하여 다 읽게 한 뒤에 조선회강이라는 글씨를 몸소 써서 옥당에 걸게 하였다. 그리고 강연에 참석한 여러 신하와 당상관인 시위에게는 모두 말말을 내려주었다. 옥당한 정유와 이면수에게는 가자하고 춘방의 상하번에게는 모두 승서하였다. 역시 공부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임금이시죠. 왕세손 정조께서 성실히 답변하시니 임금께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그 자리에 있던 관원들에게 말과 상을 내려주십니다. 실록 속 홍문관은 어떠셨나요? 조금 더 설명을 보태자면 홍문관은 임금님께서 승하하시면 행장을 지어 올렸는데요. 임금님 행장은 역사의 얼굴이요. 그간의 업적과 아쉬운 과오까지도 빼놓지 않고 기록됩니다. 홍문관에 대해 더 많은 고증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조선왕조실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홍문관 하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조선시대 언론 3사의 한 곳으로서 임금님 자문을 맡은 관서임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안녕.